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가진 걸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나눌 때 이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죠. 빚내서 무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끌어당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10만 원을 기부했는데 그게 100만 원으로 돌아오는 세상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지금 당장 10만 원을 빌려서라도 기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이 없어지지. 어떻게 100만 원이 생기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정말 100만 원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시각화하면 결국 얻을 것이다. 한편 이게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그대로 따라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달랑 100달러만 들고 태국에 갔다가 노숙자가 되어버린 한 남성이 스웨덴에 있는 한 친구에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돈을 좀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돈은 안 된다며 대신 전자책 한 권을 보내주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친구라는 녀석이 도움은커녕 책을 보내겠다니 말이죠. 그러다 문득 책이 있으면 할 일도 없는 저녁 시간에 해변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책을 보고 남성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현실적이다. 완전 쓰레기 책이다. 책을 보내준 친구에게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분노를 친구 대신 책에다 마구 쏟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시각화하면 결국 얻을 것이다.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다.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남성은 그 책이 쓰레기이고 완전히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책에 써져 있는 그대로 해보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은 채 누군가가 따뜻하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주는 걸 상상해 본 거죠. 일도 없고 돈도 없고 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정신병자 같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평소처럼 백사장에 앉아 있는데 제트스키를 타던 사람 중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며칠 동안 당신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남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커피가 나타났으니까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님 법칙일까요? 그 남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큰 걸 시각화하기로 합니다. 아주 멋지고 맛있는 정찬을 점심으로 먹는 걸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도 그런 점심 식사를 떠올리면서 그러고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는 그 가르침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일도 돈도 없기에 다시 그 시각화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잠깐 일하고 해고당했던 호텔의 직원 한 명을 우연히 만납니다. 오랜만이야. 내가 점심 살게. 이럴 수가. 이게 통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 그 점심은 그가 노숙자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님 법칙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번이나 시각화가 성공했지만 나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크고 복잡한 것을 놓고 시도해 보기로 했다. 맨 먼저 일자리를 떠올렸다.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방을 구하고 날마다 샤워를 하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을 수 있다면 부모님이 흐뭇하게 여기며 자랑스러워할 그런 생활을 한다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 속에서 시각화하기 시작했다. 남성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한편 저자처럼 작은 일로 시각화하는 건 신기하게도 매우 빠르게 됩니다. 제 오픈 카카오톡에서 일주일 안에 10만 원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함께 실험을 하였습니다. 자기계발 라디오에 첫 게스트로 출연하신 성자님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1년 동안 연락을 안 하던 지인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가게를 오픈한 것을 들었다며 오픈 축하비로 1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1년 지났는데요 하니까는 죄송해요 이랬는데 이제 너 두말하지 말고 그
계좌 보내라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가 좀 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먹었다 생각하고 내 다음에 갈 테니까 계좌 보내라는 거예요. 막 이게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또한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 48시간이라는 제 영상의 댓글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것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영상을 보신 뒤에 딱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원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부터 해보시고 경험해 보세요. 내일, 아니 어쩌면 오늘 당장 그 법칙이 작동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자처럼 조금 더 크고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가 했던 시각화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시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잡생각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딱 맞는 이미지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좋은 건 한 번에 그 이미지를 상상하도록 도움을 주는 마인드무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 또한 오늘 저자처럼 마인드무비를 통해 제가 시각화한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세 번째 시각화에서 일자리를 갖기 위해 자신이 주인공인 온갖 영화를 머릿속으로 만들어냈고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복감이 포인트입니다. 시각화에선 그것을 상상하면서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된 자신을 감정을 느끼면서 바라보면 우연이 아니라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각화를 하고 이틀 동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저자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죠. 둘째 날, 마침내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일해서 뒷마당에 작은 정원까지 있는 작지만 멋진 집을 구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법칙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시고 점심 한 끼를 얻어 먹고 일자리까지 구하게 되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시각화로 통제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졌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마음이 발휘하는 힘을 주제로 다룬 여러 책을 읽었습니다.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작했는데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녹여내는 노력으로 바뀌게 된 거죠. 시각화로 끌어당김을 경험한 뒤에 여러 책으로 습득한 것을 자신에게 맞게 체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을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시각화와 더불어 선언을 하는 것으로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그저 그런 선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그저 그런 게 아니었죠. 저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는 선언을 5가지로 제안해 집중력을 극대화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보다 빠르게 성취할 수 있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남을 잘 돕는다. 들어보시니 그저 그런 것 같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선언, 나는 온전하다. 내 몸과 마음이 온전하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한다. 예전엔 우울증과 불안, 편집증에 시달리며 무너져 있던 때도 있었다. 그때 나는 온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온전하다. 그래서 불평이나 변명 대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온전함에 대한 감사와 남을 돕는 것을 시각화하는 거죠. 두 번째 선언, 나는 건강하다. 몸이 아프면 그 어떤 것도 즐겁지 않다. 건강은 삶의 기초이자 최우선이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관리가 곧 나의 삶을 지탱한다. 몸이 가벼울수록 마음도 자유롭고 목표에도 더 명확히 집중할 수 있다. 세 번째 선언, 나는 행복하다. 행복은 끌어당김의 본질이다. 먼저 마음을 행복의 상태로 세팅하면 삶은 더 즐겁고 경험은 더 깊어진다.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감사도 커지고 새로운 기회에도 마음이 열린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언, 나는 부자다. 마음속에서 먼저 부자의 감각을 느껴야 한다. 그 에너지가 현실을 바꾸기 때문이다. 의심을 벗고 잠재의식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이 선언을 반복한다. 세상엔 부가 넘쳐난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 5번째 선언, 나는 남을 잘 돕는다. 도움을 베풀 때 느껴지는 감정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사람을 돕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곳곳에 있고 작은 손길 하나로도 충분하다. 어떠신가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부자다라는 선언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한 선언은 나는 온전하다이고 그 온전함 안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로 시작합니다. 이게 어쩌면 부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 남을 도와줌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속 선언을 통해 시각화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결국 상대방의 손에 자신이 원하는 돈이 들려있기 때문이죠. 모든 서비스와 물품은 그렇게 탄생이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가진 걸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나눌 때 이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죠. 빚내서 무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끌어당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10만 원을 기부했는데 그게 100만 원으로 돌아오는 세상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지금 당장 10만 원을 빌려서라도 기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이 없어지지 어떻게 100만 원이 생기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정말 100만 원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잭 캠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려 5억 부가 팔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저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이 책을 읽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 프록터 같은 자기계발 구루들도 극찬했죠. 저는 책을 읽으면 바로 적용을 해보는 편이에요. 그 적용등에 통한 책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가끔은 재미로 소개해드리는 책도 있기도 하죠. 이 책도 그랬고 실제로 통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영상 뒤편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긍정적인 생각 혹은 시각화 여기에 되게 꽂히게 돼요. 왜냐하면 되게 쉬워 보이니까요. 저자도 사실 근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효과가 있죠. 저도 그랬고 그리고 저자도 그걸로 노숙을 벗어났으니까요. 근데 장기적 성공을 만드는 건 결국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구조는 하나인 거죠. 먼저 주는 것. 먼저 주면 10배로 돌아온다는 걸 오늘의 저자는 알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요즘 분위기입니다. 내 것부터 챙겨라. 이게 유행처럼 퍼져 있어요. 이 생각이 박히면 크게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난 소수만 더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그들을 1%라 부르는 걸지도 모르죠. 제가 한번 인터뷰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나서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면 거기서 길이 열리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어, 그러니까 저를 인터뷰해 준 분이죠. 그분은 그 말이 굉장히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인터뷰했던 약 1시간 반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존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먼저 일어서야 남을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먼저 일어서기 위해서 남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그 저자가 본 것처럼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가 우리 몸에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근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에 오리건 대학교에서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100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뇌에 MRI 장치를 씌워 놓은 거죠.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도파민이 발생하는 뇌 영역이 활발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순간, 무언가를 내주는 순간 뇌가 보상하도록 인간은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저자는 노숙에서 벗어난 이유도 먼저 주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업도 똑같이 적용했어요. 대부분 회사는 비용을 아끼려고 급여를 줄이죠. 근데 그는 반대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더 많이 먼저 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충성심과 성과가 10배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자는 10배 더 번 거죠.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빚 10억이 선물해준 자유의 저자인 수리아킴님은 약사 출신입니다. 지금도 약국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때 당시에 월 매출이 300만 원이었어요. 거의 적자인 거죠. 왜냐하면 약도 매입을 해야 되고 월세도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다 매일 블로그에 건강 상담을 올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과 지식을 먼저 나누게 된 거죠.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3천만 원, 매출이 3천만 원이 뛰면서 10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모든 노력엔 보상이 있다. 늦게 올수록 더 크게 온다. 세상은 복리구조라는 거죠. 내가 베푼 건 사라지지 않고 불어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동안 뿌린 것들이 한 번에 몰려오는 순간인 거죠. 유튜브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주자. 재미일 수도 있고 지식, 지혜일 수도 있죠. 돈만이 아닙니다. 저는 읽고 배운 거, 직접 적용해서 된 것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이 봐주시면 그 노력은 수익으로 변환돼서 저한테 돌아와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가진 걸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나눌 때 이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죠. 빚내서 무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껏, 자신의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한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늘어나고 더 크게 나눌 수 있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행위의 힘을 나는 안다. 이 방식으로 처음 1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리고 그는 태국의 풍습에서 더 확신했어요. 태국은 생일에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선물을 오히려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드레스 피라도 생일에 보육원에 가서 선물을 주고 직접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그 페인트 칠을 할 때 사실 그 보육원이 정부 지원도 못 받고 있어서 너무 열악한 환경이니까 자신이 돈을 들여서 8만 달러를 들여서 페인트 칠을 해줍니다. 근데 그 페인트 칠을 할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거를 해줬을 때 모두가 이 작업이 모두 끝났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모습, 그 얼굴을 상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어떤 비즈니스 거래가 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부동산 거래 수수료로 받은 수익만 108만 달러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쓴 8만 달러까지 합치면 그 이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한 번의 우연이었을까요? 저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복됐고 그는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줘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갑에서 가장 큰 지폐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는 게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느끼는 그 기쁨, 그 감정에 집중하는 게 진짜 나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끌어당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 바로 나눔 뒤에 깔린 그 감정을 느끼느냐의 차이예요.
받으려고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상대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 그래야 진동이 맞고 돌아옵니다. 하버드 대학의 허버트 벤슨도 말합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자리 잡은 보상의 문을 연다. 남을 도울 때 우리의 뇌와 몸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바로 와이프죠. 아내에게 필요한 걸 사줄 때 그녀의 행복을 먼저 떠올려서 돈을 썼습니다.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돈이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돈은 그대로지만 아내가 기뻐한 그 감정으로 저를 대해줄 때 그게 또 행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배가 돌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돈이 들어오게 된 경위는 이렇게 돼요. 광고가 더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조회수가 더 올라 버렸어요. 유튜브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보통은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점점 내려갑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영상이 터지면서 더 올라가게 되었죠. 이게 저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한 번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여러 번 반복될 거라고 저자처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주는 것이 내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한 사람부터 작게 실천해 보세요. 작게 나누면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돌아갑니다. 먼저 줘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10배로 돌아옵니다. 이 책엔 나눔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작동하는 끌어당긴 방법도 풍부합니다. 여러분만의 방식을 꼭 찾게 되실 거예요. 작든 크든 성공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고 자기계발 라디오 신청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